말씀이 안 들리시는 건가? 답변이 아무도 안, 예. 제 말씀 잘 들리세요? 아, 잘 들리세요? 다행입니다. 에어건 말고 건담 아시 없나요? 제가 에어건 방송을 제일 먼저 기획을 잡았기 때문에 에어건 방송으로 일단은 좀 당분간은 쭉 하고요. 간간히 RC라든지 프라모델 건담에 대한 얘기도 좋고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좀 간단하게 그뭐 사후경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죠.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속속 들어오시기 시작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저 지금 방금 한 5분, 정확히 말하면 12분 전에, 방송 12분 전에 제가 퇴근해가지고 겨우 들어왔어요. 12분 전에. 그래가지고는 허겁지겁 오늘 보여드릴 뭐 에어건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자료 챙기고. 근데 자료 챙긴다고 해도 제가 뭐 아시다시피 뭐 여기 지금 제가 그 방송하는 거는 저기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 대본이라든지 심지어는 뭐 콘티 짠 것도 없어요. 예, 오늘 좀 날씨가 춥죠. 에어건 관련 일은 안 합니다. 제가 그냥 일반 그냥 직장인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에어건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다만 좀 오래 전부터 에어건을 즐기고 이렇게 다뤄왔기 때문에 소재를 좀 이런 걸로 아유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지난주에는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말 신나게 달린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한 20여 분 정도의 테스트 방송을 거쳐서 화요일날부터 금요일까지 4회에 걸쳐서 1시간 혹은 1시간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아유, 오시자마자 이렇게 별풍선 터트려 주시면 안 되는데. 별풍선 너무 많이 터트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별풍선 뭐 하나 좀 원칙을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별풍선 주시면 감사하죠. 근데 이제 그 부담되시니까 만약에 터트리시면은 수량을 좀 제한을 뒀으면 해요. 뭐 많이 터트리실지도 않겠지만 너무 많이 터트리시면 저도 부담되니까 가급적이면 뭐 10개 20개 요 수준 아니면 뭐 한두 개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런 말씀드리기보다 일단은 먼저 사전에 제가 좀 약간 사과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만 개는 아니고요. 사과를 좀 드려야 될 게 오늘 좀 뭐 이런저런 오늘 좀 커뮤니티 일부 게시판에서 약간 좀 무리를 좀 빚은 것 같아요. 제 아는 지인이 좀 너무 글을 좀 잘못 올려가지고 실수를 했는데 제가 글에도 올리다시피 그 실수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정식으로 좀 사과를 드릴게요. 그 친구 아직도 지금 비밀번호 헤매가지고 못 지워가지고는 지금 끙끙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의 아니게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예, 오늘 또 갑작스럽게 또 갑자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해외 구매, 직구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KC 인증이라든지 안전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근데 뭐 오늘 일부 게시판에서는 또 해외 직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혹은 뭐 그런 취지는 아니지만 해외 구매를 하면은 리스트에 올라간다 뭐 이런 좀 여러분들이 다소 우려되는 말씀들을 나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결론을 딱 이렇다 저렇다라고 누구든 결론을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다만 제가 알고 있는 현실과 상식선에서 정확하게 짧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해외 구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한도 내에선 해외 구매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러분 해외 구매 하시는 거 정식으로 안전검사 받으시고 관세 내시고 부가세 내시고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본인이 사용하시는 거는 전혀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하등 상관이 없어요. 다만 전에도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만 KC 인증을 받지 않은 공산품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생활안전검사죠. 생활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다른 분에게 양도 판매 하시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법률상 그거는 이제 불법 유통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법으로 제재를 받는다라는 거, 그 점만 좀 명심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뭐 한두 개 이렇게 들여오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가끔 보시면은 건술이라든지 중고나라에 보시면 이 양반이 이거 개인 유저일까 할 정도로 막 전문적으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우리 이런 속된 표현으로 낙가마라고 하시죠. 개인이 수입해 가지고는 이렇게
그 판매를 하는 양도도 사실 그거는 양도도 하나의 유통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법률적인 해석을 이렇게 의뢰를 했을 때 그때 이거는 아니고 저는 이제 그때 RC 비행기 조종기였는데 이거를 무상으로 선물로 양도를 하거나 무상으로 양도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양도, 판매 전부 다 유통으로 취급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헤비 유저분들 여러 개 1년에 동일한 제품을 여러 개 들여온다든지 동일한 제품을 들여오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하게 막 한 개씩이라도 다양하게 여러 제품들을 한꺼번에 들여와 가지고는 갑자기 그 사람이 이제 중고시장이라든지 벼룩시장 같은 데다가 이렇게 판매한다든지 이럴 경우라면은 이제 법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당연히 이런 분들은 KC 인증을 안 받고 중고시장에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으로 나중에 유통에 있어서의 어떤 법적 책임을 묻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분들 헤비 유저분들은 관세청이라든지 국세청이 요주인물로 소위 말해서 요주인물로 이제 어느 정도 리스트 관리를 하게 됩니다. 막말로 리스트 관리를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이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어치 야금야금 사가지고는 그러면은 분명히 딱 지켜봐요, 얘네들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디에다가 유통을 시킨다라는 정황이 파악이 되면은 꾸준히 그 사람만 집중 모니터링이 되는 거죠. 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 금융 바로 조회 계좌도 바로 알려주지 않아요. 한 6개월 뒤에 나중에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당신의 계좌가 무슨 뭐 이런 불법 유통이나 뭐 이런 거에 부당이득에 무슨 혐의가 있어서 계좌 확인 사실 확인이 요청이 와서 이렇게 당신의 계좌를 그 오픈을 해줬습니다라고 해당 금융사에서 그 당사자한테 편지가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렇게 되면은 관세청이나 국세청에서 나중에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한 번에 덮칩니다. 한 번에 덮치게 되면은 전문적으로 이 사람이 팔아왔던 제품들에 대한 KC 미인증 불법 유통, 그리고 이 사람이 판매를 했는데 그 판매에 대한 신고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또 탈세, 그리고 원래 판매를 할 수 없는 건데 판매를 했기 때문에 부당이득,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취급을 다 엮어 가지고는 한 큐에 추징금을 걷는 거죠. 그 규모가 여러분들이 한번 엮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비록 뭐 한 50만원에 사온 해외 구매 50만원에 해가지고 국내에서 한 8, 90만원에 팔리는 건데 여러분이 뭐 50만원에 사왔어요, 정당하게. 근데 그거를 한 70만원에 팔았다. 70만원에 팔았다. 그러면은 그 정부에서는 그러면은 그 70만원 자체가 여러분들 70만원 자체가 아예 20만원이 아니라 70만원 자체가 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환수를 해야 되는 금액이다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판매를 환수를 시킵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여러 개를 팔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어떤 사업자 등록 내지도 않고 팔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부가세 신고를 안 했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또 탈세 혐의에 대한 그 저기가 과중이 되기 때문에 추징금이 어마어마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온 50만원보다 보통 두세 배 이상은 추징금이 나오게 돼요. 조심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해외 직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 상기를 시켜 드린 겁니다. 해외 구매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뭐 크게 저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사용하시면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건샵에서 뭐 건샵에서 그렇죠. 추징금에 대한 뭐 당장 못 내면은 이자도 어마어마하게 붙게 되죠. 건샵에서 결국은 사는 금액과 여러분들이 봤을 때 해외 직구를 하는 거 비교를 잘 해가지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한두 개 그 구매해가지고 자기가 쓰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뭐 한두 개가 아니라 종류별로 뭐 자기가 필요한 거 하나씩 사서 모으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물론 좀 많이 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주의는 좀 하겠죠. 모든 제품이 그렇습니다. 에어소프트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해외에서 여러 제품들을 구매를 하면은 다양하게 많은 제품들을 구매해 가지고 개인이 쓰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많은 양이 들어가게 되는 거면은 당연히 관세청에서 주의에 깊게 리스트에 올라가게 돼요. 그거는 이 에어소프트건 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들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에어소프트건을 뭐 한다고 해서 뭐 리스트에 올라가지고 관리받는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만약에 뭐 되팔 계획이 없고 이거는 내가 진짜 먹고 죽어야겠다 생각하신다면은 상관없어요. 먹고 죽어야겠다 이러면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 해외 직구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다양한 커뮤니티나 스카페에 잘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항상 안전하게 법적 테두리 내에서 구매하시고 또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는데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또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은 또 제 초롱이 아빠 초롱방송국 게시판 뭐 널널합니다. 저밖에 올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방명록도 아무도 안 계시고 그래서 널널하니까 그런 데다가 올리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븐스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뭐 참고만 하시고요. 제가 방송에서 그렇게 뭐라고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 못 드리니까 그런 거 사람 사는 일이라는 게 유두리가 있는 거고 유두리가 있기 마련이고 항상 어떤 상식선에서 행동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또 뭐 저는 오늘 원래 이 방송 자체가 에어소프트건 뿐만 아니라 뭐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관련된 실총에 대한 짤막짤막한 제가 아는 한도 얕은 지식이에요. 근데 전문가는 아니고 얕은 지식인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좀 짤막짤막한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459경에 대해서 뭐 한번 짧게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에어건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459경 스토리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에 제가 간간히 방송을 하다가 제가 간간히 돌발 퀴즈를 드릴 거예요. 한 3개에서 4개 사이 5개까지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답변을 제일 많이 맞히신 분, 제일 빨리 답변을 제일 많이 맞히신 분께서 사은품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바로 짜자자잔 액션아미사에서 나온 비비탄입니다. 0.2g 비비탄 정식으로 수입이 돼서 판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kg라고 써 있네요. 0.2g에 1kg면 몇 발이죠? 예, 5,000발이네요.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주말에 건샵 습격을 갔다가 비비탄을 좀 사왔습니다. 이거 뭐 따로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제가 쓸 거 좀 사다가 그냥 생각이 나서 좀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은품으로 한 분 제일 빨리 먼저 답변을 제일 많이 맞히시고 제일 빨리 맞히신 분, 그분께 제가 이거를 사은품으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택배는 내일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쪽지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액션아미 비비탄은 뭐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 건샵에서 테스트 사격할 때 이걸 또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송 좀 끝까지 말미까지 잘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손도끼랑 M16이 싸우면은 입담 센 사람이 이기겠죠. 비비탄은 해외 구매하지 마세요. 복잡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성분 검사까지 받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십시오. 아, 그리고 또 그 요즘 여론에서 언론에서 뭐 엉뚱한 얘기들 많이 하죠. 비비탄을 가지고 불법 모의 총기로 막 아예 대놓고 위험한 장비로 취급을 하시니까 또 주변에서도 많이 그래요. 야, 이 정도 사람 맞으면 죽겠다. 비비탄 갖고. 여러분들 모르셨죠? 비비탄 갖고 비비탄으로 쏴서 사람 죽일 수 있어요. 무시무시하죠? 비비탄으로도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 사람 대고 비비탄 갖고 무한정 그냥 죽을 때까지 쏴보세요. 늙어 죽을 때까지 쏴보시면 뭐 병들어 죽건 늙어 죽건 뭐 쫓아다니면서 쏘다 보면은 뭐 교통사고로 죽건 늙어 죽을 때까지 쏘면은 어차피 뭐 그러면 비비탄 맞고 죽는 거죠. 뭐 그러니까 한번 쏴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이렇게 대놓고 너 죽을 때까지 한번 쏴볼게 그러면은 한번 쏴보세요. 뭐 언젠간 죽겠죠. 그러면은 이제 비비탄 맞고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 숟가락 살인마 생각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논리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현재 한국에서 0.2주의 파워를 규정을 해놨고 이 파워는 사실 삐비탄 손으로 세게 던지는 삐비탄 에너지량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뭐 삐비탄 뭐 수천만 발을 무게가 5천 발이 아까 1kg인데 수만 킬로가 되겠죠. 수만 킬로를 한꺼번에 포장해가지고 한꺼번에 머리 위에서 던지면 죽을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합법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합법적인 에어소프트 건으로 사람 죽인다라는 거는 그 정말 숟가락으로 진짜 때려가지고 사람 죽인다라는 논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전혀 위축되지 마시고요. 잘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대신 그 사람들이 잘못은 아니에요. 여태까지 언론들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너무 많이 떠들어서 그릇된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 주셔야지 거기다 대고 막 화를 내시면은 더 안 좋게 될 수 있으니까 잘 그렇게 좀 이해를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이제 오늘은 그래서 스토리를 여러분들 가장 핸드건 하면은 여러분들 진짜 미국에서 최강의 그 미국적인 것 막 그런 거 있죠. 친숙하면서 신뢰감 가고 정말 미국적인 것들 뭐 그래서 뭐 상당히 그런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래서 비행기 같은 보잉에서 나오는 747 비행기처럼 두툼하고 뚱뚱한 거 그리고 그 뭐 파크만 연필이라든지 둥글둥글하면서 좀 더 신뢰가 항상 언제나 쓰여지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콜트 450이죠. 그런데 그 카카오톡 그런데 그 핸드건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미국적인 거. 가장 미국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아, 이거 퀴즈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객관적인 어떤 답변이 있을 수는 없죠. 베레타는 아시다시피 이탈리아의 최고 명문, 오래된 수백 년 된 최고 명문 피에트로 베레타는 이탈리아 명문 회사이기 때문에 가장 미국적인 것 하면은 사실 우리 대부분이 또 싱글 액션 아미드, 물론 콜트 싱글 액션 아미드 뭐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을 미친 미국적인 핸드건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뭐 콜트 450이 되겠죠. 근데 오늘은 그렇다고 해서 콜트 450을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총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콜트 450이 처음에 등장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다들 아실 겁니다. 사실 필리핀에서 뭐 뻔한 스토리예요. 필리핀에서 미군이 이렇게 원주민들이랑 전투를 벌이는데 뭐라 그러죠? 광신도죠. 약에 취했다고 하는 기록도 있고, 뭐 완전히 광신적인 그 광신도들 원주민이 막 달려오는데, 원주민은 뭐 칼이나 뭐 창을 가지고 달려드는데, 그 미 육군이 막 그 사격을 하는데, 당시에 썼던 미 육군의 총기가 구경이 어떻게 될까요? 1번 문제입니다. 돌발 퀴즈 1번 문제. 총기까지는 안 맞추셔도 돼요. 어떤 구경이 어떤 총인지 아시는 분? 제가 카운트하고 그분은 성함을 제가 메모를 해 놓겠습니다. 닉네임은 아무도 안 계세요? 당시 미군이 핸드건으로 썼는데 필리핀 원주민이
돌격해서 달려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핸드건을 썼어요.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은 리벌버였습니다. 리벌버를 빵빵 쐈는데 이 광신도 이 필리핀 원주민이 총알을 6발을 맞고도 가가지고 창으로 그 저기를 했어요. 창으로 창으로 찔러서 죽였어요. 다 나오네요, 여러분들 아시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제기가 된 거죠. 예, 바로 AMSJ017님이 맞추셨네요. 389경이었어요. 콜트사에서 나왔던 389경 리볼버를 그때 미군이 썼습니다. 제가 메모해 놓겠습니다. 문제 하나 맞추셨고요. 콜트사에서 나왔던 389경 리볼버 권총을 빵빵 쐈는데 그냥 와가지고는 맞고도 와가지고 창으로 찔러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 육군에서는 쇼크가 난 거죠. 와, 야 이거 권총 이거 뭐야 이게 389경 저지력으로는 사실상 9mm 뭐 적인데 이거 990까지 껴놓으면 이거 너무 재미가 없어지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재검토를 해보자.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응? 재검토를 해보자. 그래가지고는 곰곰이 따져보니까 이게 권총 자체의 위력이 떨어진다. 권총 자체의 위력이 떨어진다. 당시에 미 육군 흐름을 보신다면은 기로에서 이제 바뀐 게 됩니다. 일반 그 건파우더 옛날 그 콜트 피스메이커 기병대에서 썼던 뭐 피스메이커라든지 뭐 이런 위주의 옛날 구형 권총들이 459경이나 509경 대형 구경의 권총을 썼었어요. 그때는 충분했고, 근데 그때 그러다가 이제 근대적인 뭐 329경, 389경 뭐 이런 근대적인 그러니까 무연화약이 개발되면서 무연화약의 정식 카트리지 탄을 쓰면서 위력이 많이 안 떨어지면서도 소구경으로도 충분히 파워를 낸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신체적으로 6발을 쐈는데도 389경 자체는 정확한 스토핑 파워라고 그러죠. 저지력으로는 이게 못 미친다. 그래서 좀 더 파워력 있는 핸드건을 채택을 하자 해가지고 그 육군에서 개발 이렇게 그 요구를 총기 회사들한테 459경 말이 아니라 이렇게 개발을 요구를 합니다. 그 중에 사무엘 톰슨이 세웠던 톰슨사에서 톰슨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사무엘 콜트가 세웠던 콜트사에서 개발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459경 자동권총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459경이 육군에서도 테스트를 거쳐서 굉장히 물론 그 라이벌로 세비지사라는 회사에서도 459경 권총을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라이벌 관계로 이렇게 어떤 걸 채택할까 했는데 세비지사보다는 콜트사가 훨씬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쇼트 리콜 방식을 채택한 콜트사의 459경 콜트 M1911 459경을 채택해서 459경 ACP라는 그 오토매틱 콜트 피스톨이라는 콜트사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459경 탄을 쓰는 총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저기가 그 작품이 나오는 거죠. 결국은 콜트사가 승리했고 1911년도에 채택된 0.45인치의 구경의 콜트 459경은 100년 넘게 쓰였어요. 100년 가까이 쓰인 거네요. 지금도 쓰이는 거니까 100년 훨씬 넘게 쓰이는 거죠.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 두 번째 돌발 퀴즈 나옵니다. 이거 참. 그러면은 원래 돌발 퀴즈 두 번째는 이 콜트를 누가 설계했느냐라고 제가 문제를 내려고 그랬는데 이미 이 깡통주전자님께서 딱 그냥 먼저 딱 넣으셔 버렸네요. 원래 이 콜트는 쇼트 리콜 방식의 존 브라우닝이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존 브라우닝 같으면은 뭐 장난 아닌 천재적인 총기 설계자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두 번째 돌발 퀴즈를 살짝 비꿔서 내볼게요. 이 브로닝의 설계한 총기를 가장 많이 만든
벨기에 총기 회사는 어디가 될까요?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곳인데. 예, 우리 쿨리코프님께서 FN사라고 정확하게 맞춰주셨네요. 제일 먼저 맞춰주셨네요. 제가 쿨리코프님도 제가 하나 메모해 놓고 한 문제 맞추셨다라는 거. 퍼블릭 나시오널 해가지고 퍼블릭 내셔널 해가지고 벨기에사의 그 FN사가 브로닝의 작품들을 많이 다양한 작품들을 이렇게 선보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까지 갔고요. 그렇게 해서 4호경 권총이 정말 마르고 닳도록 미 육군이 콜트 1911 권총,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1919년이었나요? 콜트 1911 A1 콜트 1911 A1을 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가장 기본적인 그 권총이죠. 콜트 1911 A1. 1911보다 1911 A1과 차이점 조금씩 있어요.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는데, 뭐 방아쇠울이라든지 옆에 햄머 스프링 하우징이라든지 몇 군데 좀 그 차별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아주 크게 많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1912 A1이 탄생돼서 꾸준히 생산돼서 미 육군 제식 권총으로 정말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너무 오래 써먹으니까 미 육군도 이제는 이제 쓰고 하다가 또 바뀌게 되죠. 미 육군 제식 권총이 뭘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이건 퀴즈 아니에요. 너무 유명하니까. 미 육군 권총이 결국은 많이 쓰여가지고 수십 년, 90년 동안 쓰이다가 제식 권총으로 베레타, 정확한 명칭은 베레타 M92FS라는 피에트로 베레타사에서 개발한 9mm 자동 권총을 제식 권총으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미 육군이 남의 나라 무기를 제식으로 사용한 거는 아마 이때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그 자존심 상하는 일이긴 한데, 그만큼 뛰어난 성능을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다양한 회사들이 많이 달려들었지만 그중에 가장 강적은 역시 시그 사우에르사라는 그 스위스 그룹과 독일의 독일 그 무기 저기가 같이 합쳐서 만들어졌던 시그 사우어의 P226, 그리고 M9 그리고 저희 M92FS 두 종류가 최종적으로 경합을 벌였는데, 성능적으로는 P226이 좀 더 낫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놈의 돈이 문제였어요. 돈 때문에 저렴한 M92FS가 채택이 돼서 정식 제식 명칭은 M9이라는 제식 명칭으로 베레타사에서 납품을 해서 미군이 실전으로는 걸프전 때부터 이제는 M9을 사용을 하고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잘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459경 쓰던 사람들이 이 프로페셔널이죠. 미 육군에서 특수부대라든지 뭐 레인저라든지 델타포스 이런 양반들은 다양하게 쓰는데 459경을 지금까지 많이 써왔는데 9mm M9으로 바꿔주니까 얘네들이 막 화를 낸 거예요. 불만을 터뜨린 거예요. 야, 이거 9mm 파라블럼탄은 이거 여자들이나 쏘는 총알이야. 이거 위력도 약한데, 불만이 많았어요. 위력도 약한데. 그래가지고는 막 베레타로 사격하다가 그 탄도 좀 강하게 그 건파우더를 좀 더 이렇게 좀 더 집어넣은 9mm 루거탄인데 안에 건파우더를 좀 더 집어넣었던 9mm 플러스탄, P 플러스탄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파워를 더 높인 9mm 탄을 베레타 막 시험 사격하다 보니까 베레타 슬라이드가 쪼개지고 그래가지고 얼굴 덮쳐서 다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약간 더 열받는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심각하게 미 육군이 고려를 했습니다. 불만들이 많아가지고, 야, 그러면은 459경으로 제식권총을 다시 한번 바꿔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 조인트 컴뱃 피스톨 프로그램 해가지고 그 459경 현대화된 459경 권총을 응모를 했어요. 응모를 했습니다. 예, 비슷하죠. 구형 베레타 뭐 W는 좀 아무래도 아연 초창기는 아연 합금이었으니까 주물로 만든 거라 강도가 충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459경 권총 제식 권총을 응모를 했어요.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하니까 뭐 여기저기서 뭐 많이들 공모를 하고 막
그 뭐 글록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아니면 콜트사에서 또 공모를 하고. 근데 그 중에 다크호스가 누구였냐면은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해클런 코크라는 그 HK사에서 USP라는 450 권총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USP입니다. USP를 좀 더 현대적인 디자인을 가미해 가지고 만든 게 바로 HK45였어요. HK45였습니다. 그래서 그 HK45를 개발을 해 가지고 장당하게 냈는데, 그래서 미 육군에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미 육군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채택도 뭐 채택한다 뭐 그런 식으로 그 언질도 받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 JCP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죠. 조인트 컴뱃 피스톨 프로그램이 결국은 그 막 미군이 이라크전 벌리고 현대전을 벌리면서 이 미군 국방부 예산이 많이 모자르게 되면서, 그리고 의원들도 그 국회의원들도 야 그거 멀쩡한 M9 쓰는데 아직 뭐 크게 문제 없으니까 계속 써라는 압력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미군의 차세대 459경 제식권총 채택은 무산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공중에 떠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데 HK사에서 USP를 개량해 가지고 만든 HK45 자체는 만들어 놓고 보니까 굉장히 그 작품이 돼 버린 거죠. 현대적인 디자인의 어떤 뒤에 그 저 그립 부분도 이렇게 고를 수 있고 자기 손 사이즈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래서 민간 시장에 다시 풀고 해가지고 이거를 굉장히 민수용으로도 굉장히 많이 팔아먹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좀 재미도 없는 얘기를 이렇게 떠들어댔냐면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HK45가 스트라이커형이었나? 아니 스트라이커형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게 바로 여러 회사에서 나왔지만 오늘 마루이 제품을 이렇게 HK45를 갖고 왔습니다. HK45를 여러분들께 한번 선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당연히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제품들은 정상적으로 안전검사를 받고, 정상적으로 총포협회 안전검사 받고, 그리고 KC 인증을 득한 제품입니다. 다만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이상할 거예요. 짜자자잔. 뭐 HK사라든지 여러 회사에서 나왔죠. 저 KWA라든지 뭐 여러 회사. 이상하죠? 뭐가 다를까요? 슬라이드가 원래 블랙 마루이 전통적인 그 ABS 영롱한 ABS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은 이거를 건샵에서 그 테스트하고 하는 시험 샘플 제작품을 강탈해 가지고 갖고 왔거든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그냥 노말 제품은 여러분들 뭐 접한 분들도 계실 테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온 거는 시제품으로 제작이 된 제품입니다. 마루이 제품을 잘 보시면은 이 뒤에 이 핸드그립 뒷부분에 이게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그 추가 제품이 있어요. 좀 더 두툼한 제품이 있고 얇은 제품이 있습니다. 그 자기 손에 맞춰서 이렇게 세팅된 겁니다. 그리고 탄창 있고요. 박스는 그래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마루이 HK45는 정상적으로 안전검사를 받고 그리고 KC 인증을 받은 정상적인 제품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총 외관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편해요. 인체공학적으로 굉장히 손에 착 달라붙을 정도로. 그리고 이 슬라이드 자체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텐데 트리거 해피에서 나온 시제품이고 지금은 이제 판매가 되고 있죠. 판매가 되고 있는데 도색이 돼서 이렇게 착색이 돼가지고 이렇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시중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고요. 지금 이 슬라이드는 처음
시제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시제품 샘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상당히 타이트하고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트리그라이프는 한국보다는 오히려 외국에서 더 잘 알아주는 이제 명품 브랜드가 됐죠. 지금 특이한 거는 이 이젝터가 분할이 돼 있어 움직여요. 물론 수동으로 움직이긴 하는데 실총처럼 움직입니다. 이젝터가 핀 자체가. 그래서 슬라이드 자체는 상당히 예술적으로 잘 뽑아냈고 가볍고 단단합니다. 근데 다만 주의하실 점은 마루이 제품들 모든 제품들이 해당되는 건데 탄창에 가스를 넣으실 때는 노말 가스 위주로 쓰세요. 메탈이라도 노말 가스 위주로 쓰시는데 날씨가 좀 추울 때 오늘같이 좀 쌀쌀할 때는 노말 가스에 한 10% 정도 파워 가스를 살짝 섞어 주시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햄머 제껴져 있죠. 만약에 파워가스 위주로 탄창 채우시면은 날씨 따뜻할 때는 아예 못 때려줍니다. 마루이라든지 KSC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노말 제품들이 햄머 스프링이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그런데 웨스턴함스라든지 기타 WE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햄머 스프링이 좀 더 강화된, 상대적으로 강화된 제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워기스도 무난하게 때려주더라고요. 근데 제 경험적으로는 마루이 제품이나 KSC 제품 같은 경우는 그 햄머 스프링이 약간 좀 노멀 파워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밸브를 바꾸시거나 파워캐스를 쓰신다면은 햄머 스프링도 어느 정도 좀 튜닝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과히 권해드리진 않아요. 제가 그래도 썼다시피 뭘 하나 바꾸게 되면은 점점 상승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바꾸니까 이것도 바꿔줘야 되고 이것도 바꿔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노멀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제가 썩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작동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스톱 레버가 양쪽에 다 돼 있고요. 이렇게 좌우에. 그리고 안전장치도 심플하면서도 재밌습니다. 제가 왜 해머를 제껴놨냐면은 안전장치 보시라고 제가 해머를 제껴놨습니다. 지금 이 하얀 실선이 안전장치 기준선이거든요. 그래서 F, 빨간색 F면은 발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F는 그 다음에 하얀색 S는 이렇게 되면은 발사가 안 돼요. 발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느 총들과 다르게 베레타라든지 P226 같은 경우는 없는 기능이죠. 즉 코크 앤 락 지능이 된다라는 겁니다. 콜트 450처럼 전통적으로 이 기능 때문에 전통적으로 450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즉 안전장치를 걸면은 코크 앤 락이 됩니다. 방아쇠가 안 당겨진 상태에도 햄머가 제껴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발사를 하려면 콜트처럼 F로 놓고 쏘게 되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더 놀라운 건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F 더 밑으로, 요 표시는 없는데 F 더 밑으로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디코킹이 되죠. 디코킹까지 됩니다. 재밌죠? 총이 결국 디코킹 기능도 있고 디코킹 안 되고 바로 콕 앤 락 기능도 있다라는 거 굉장히 재밌는 총이죠. 그렇죠. 싱글 액션, 더블 액션 혼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인 기능이라 사람 취향마다 틀리죠. 장전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디코킹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쓰는 거고, 무슨 소리냐, 이렇게 되면 방아쇠 압력이 틀려지기 때문에 첫 발은 무겁게 쏴야 되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 라고 싱글 액션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은 락 앤 코크 기능을 해놓겠죠.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인 메커니즘을 가진 총이다. 분해를 이 자리에서 분해를 할 건 아닌데, 분해는 마찬가지입니다. 분해도 사실 똑같습니다. 어느 저기에나 마찬가지로 분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기에다가 맞춰가지고 이 홈에 맞춰가지고 분해하시면 돼요. 핀 뺏고 그대로 빼주시면은 통상적인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뭐 노즐이라든지 뭐 이런데 정비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메탈 트리거 해피의 메탈 슬라이드를 방아쇠압이 크게 무겁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햄머 스프링 당기는 만큼 좀 무거워지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 트리거 해피사에서 나온 이 메탈 슬라이드를 노멀 슬라이드랑 비교를 해보면은 뭐 모양이라든지 샤프함이 굉장히 일품이고요. 그리고 무게도 그렇게 아주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닌데 묵직하죠. 묵직해지고 또 강도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고 이런 어떤 이 손질이라든지 이분할된 이젝터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간만에 정말 작품 하나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탄창 같은 경우도 기존에 459경탄이 10발 들어가는 탄창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9mm 더블 컬럼버 사이즈 비슷한데 그거보다 좀 더 사이즈가 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베레타나 P226보다는 좀 더 커졌어요. 탄창 용적률 자체가. 즉 그거는 맷을 넣으면은 반동 당연히 커지겠죠. 그거는 가스 효율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탄창 용량이 커졌다라는 건. 구조라든지 이런 거는 기존에 뭐 베레타나 아니면 P226과 뭐 대동소이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비비립 별도 분할돼 있고요. 뭐 특징적인 건 크게 이것만의 특징적인 건 없는데, 다만 용량 자체는 좀 늘어났다라는 거. 459경 풀사이즈 싱글 컬럼이 아닌 더블 컬럼 459경을 이렇게 저기 하다 보니까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탄창을 끼우시고, 제가 탄창을 끼우게 되면은 굉장히 묵직해집니다. 무게 자체는 얘가 그렇게 많이 안 나가는 편이었는데 잠깐만요. 얘가 정규 무게가 지금 이 녀석 정규 무게가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782g 정도 되고요. 782g 정도 되는데, 제가 아까 이 슬라이드 무게 해서 해보니까 실총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실총 무게도 880g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아까 재봤을 때 얘가 거의 890g 정도 돼요. 실총도 880g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실총 같은 경우도 밑에가 폴리머 프레임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무게가 많이 안 나가는 거거든요. 실제로 뭐 폴리머 쓰는 글로도 비슷하거나 좀 더 가볍죠. 700g 대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리고 손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손에 착 감긴다라는 거. 1911 계열보다도 가볍죠. 1911 같은 경우는 풀로딩 하고 하면은 1kg 약간 넘거나 1kg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니까요. 기존의 콜트 450보다는 훨씬 가볍습니다. 무엇보다도 밸런스가 잘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 총이. 그래서 손에도 잘 들어오고, 또 무난하게 왼손잡이 분들도 인체공학적으로 팠는데 오른손잡이만 맞춘 게 아니라 범용성이 있게 범용적으로 왼손잡이들도 상당히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슬라이드 스토퍼가 양손에 있기 때문에 왼손잡이들도 재빠른 슬라이드 해제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탄창 멈치를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탄창 멈치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기요. 트리거 바로 뒷부분에. 그래가지고 탄창 멈치를 내리면은 트리거 보이시죠? 트리거 밑에 탄창 멈치를 이렇게 내리면 되는데, 이게 양쪽에 달려 있어요. 트리거에 양쪽에 달려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양손잡이들이 탄창 해제하는 것도 상당히 편하게.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그리고 이제 안전장치는 노말은 한쪽만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승리의 옵션 파트, 실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승리 옵션 파트 회사들이 뭐 쏟아내고 있으니까요. 뭐 양손잡이용 엠비텍스 세이프티야 구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현대 권총들, 현대적인 총기들은 왼손잡이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하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렇게 양손에 쓰는데 전혀 무리가 없게 이렇게 설계가 됐다라는 거 보시면 이니셜이라든지 이런 각인들 상당히 예술입니다. 이 트리거 해피에서 만든. 그래서 오랜만에 정말 제대로 만들어진 459경 같은 459경이 나왔다라는 것이 이제 물론 USP부터 뭐저 마크 23이라든지 USP 뭐 이런 것들 뭐 상당히 신뢰가 가는 459의 저 HK 459경 라인업이야. 워낙 신뢰가 가는 459경 라인업이었는데 그거를 가장 활용 정점을 찍은 것이 바로 이 HK45가 아니겠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쿄 마루이에서도 그거를 굉장히 잘 만들어냈고요. 도쿄 마루이가 항상 그렇죠. 그 퀄러티라든지 어떤 메이커 어떤 특징을 본다면은 범용성 있게 일단 작동 성능 자체는 최강으로 만들고, 그리고 프로포션, 실총에 따른 프로포션도 어디에 꿀리지 않게 잘 잡아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총과 비교했을 때는 뭔가 약간 완구틱한 건 어쩔 수 없겠죠. 아무래도 ABS로 만드니까 도쿄마루이 제품들이 헤비웨이시라든지 뭐 메탈 뭐 기본적으로 꾸며지고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으니까요. 생산성, 오로지 생산성과 가격 단가를 맞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도쿄마루이는 ABS로만 항상 만든다. 그런데 ABS로만 만들어 가지고 베레타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글록이라 베레타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좀 에이씨 좀 별로야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는데, 그 공식을 깼던 게 바로 콜트 시리즈였습니다. 콜트 시리즈는 처음에 콜트 밀리터리 나왔을 때도 외관이 굉장히 멋졌어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때는 콜트 전쟁이었죠. 웨스턴함스 콜트, 웨스턴함스의 여러 회사의 콜트, 그리고 KSC 콜트, 그리고 이 도쿄마루이 콜트. 결국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봤을 땐 최종적으로 이게 그런 거 있죠. 그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저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 결국은 살아남은 거, 현재까지도 꾸준히 팔리는 거는, 물론 KSC 제품은 버전업되고 그래서 지금도 나오지만 판매량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가까이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판매량은 뭐 도쿄마루이의 콜트랑 뭐 비교가 안 되죠. 결국 강자는 어떤 것인지 자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말은 좀 약간 완구틱합니다. 슬라이드를 끼면은.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감수할 수 있는 게, 비용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트리거 해피 슬라이드도 굉장히 좋은 여러분들의 선택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잡을 때 정말 예술입니다. 저는 계속 잡고 놓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굳이 총기 규제 없어도 얼마든지 칼은 우리나라에 수천만 자로 지금 풀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나도 뭐 누군가가 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물론 이제 일부 정신 나간 사람들이 공기총이나 엽총 갖고 대형 사고를 치죠. 그러면 그게 전국적인 이슈가 되죠.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뭐 지역 뉴스에나 날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행복한 나라라고 봅니다. 가스건 따로 제작한 곳은 없고요. 과거에 사다리 모형이라든지 강남 모형에서 왕구처럼 이렇게 슬라이드 고정되어 있는 가스건을, 진짜 왕구 수준에서 가스건을 생산한 적은 있습니다. 일부.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제대로 작동되는 건 없고요. 다만 그 가스건 파트들을, 이런 트리거 해피라든지 캘리버라든지 뭐 여러 회사의 국산 회사들이 옵션 파트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퍼펙튠도 있었고요. 뭐 여러 회사가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아주는 옵션 회사가 이 트리거 해피, 우리 손 사장님이 만든 트리거 해피에서 다양한 제품들, 완성품이라기보단 컨버전 키트들을 위주로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선 거의 뭐 1%도 안 팔고 못 팔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제품들이 인기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거 같은 어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제 이 그렇습니다. 트리거 해피, 뭐 캘리버 이런 데는 자랑스러운 국내 회사입니다. 앵그리건도 아마 국내 메이커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한번 실사를 해볼 건데요. 실사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실 게, 제가 그렇게 뭐 세게 저기 파워값을 많이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슬라이드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만 좀 참고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밤이라서 많이는 못 쓸 것 같아요. 자, 보이시나요? 아이고, 왜 제가 디코킹을 했을까? 화면 가리나요? 자, 발사해 보겠습니다. 그냥 발사해 볼게요. 슬라이드 스톱 확실하게 되죠? 상당히 소리가 얌전해요. 지금 이거 소리 요란해 가지고 지금 가족들이 뭐라고 지금 컴플레인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지금 상당히 날카로운 파이어론이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자체 어떤 총 자체 메커니즘이나 이런 거는 더할 나위 없이 거의 거의 뭐 방아쇠 압력이라든지 자, 방아쇠를 한번, 탄창은 뺐으니까요. 방아쇠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더블 액션 깊죠. 좀 처음부터 이렇게 당겨야 되기 때문에 좀 더블 액션은 방아쇠가 좀 무겁습니다. 대신에 싱글 액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벌써 이렇게 들어가 있죠. 싱글 액션 살짝만 당겨주면 돼요. 방아쇠 압력 뭐 한 1kg에서 1.2kg 사이일 것 같은데요. 살짝만. 방아쇠 움직임이 싱글 액션과 이게 더블 액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실탄을 장전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디코킹으로 가지고 다니다가 갑작스러울 때 방아쇠를 당겨서 바로 발사하는 방법이 있고, 실총을 갖고 다니는데 장전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장전하고 나서 이렇게 안전장치를 콕앤락으로 해서 갖고 다니신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취향의 차이라고 보고요. 보통 실제 전문가분들은 익숙해지고 트레이닝이 되면은 이 락앤콕 자체를 좀 선호하시는 분도 계세요. 호스트에서 빼는 동시에 안전장치를 해제하면, 안전장치를 풀면서 바로 발사할 수 있는 거. 근데 솔직히 그렇게 하려면 이 총은 조금 부적절한 게, 안전장치를 해제를 하다가 그렇죠, 조금 가늘죠. 근데 좀 두꺼워요. 방아쇠 자체는 폭은 넓어요. 대신에 안전장치를 풀려다가 락앤콕이라서 안전장치 풀려다가 더 깊게 내리면 갑자기 이 디코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뭐 그렇게 심각한 오류는 아닌데, 어차피 그럴 때는 그냥 방아쇠 좀 더블 액션으로 방아쇠를 당겨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다루기가 편하다라는 거. 이런 느낌은 사실 옛날에 제가 콜트에 미쳤다가 잠깐 CZ75를 잡아봤을 때, 와, CZ75도 이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손이 CZ75 딱 잡았을 때 느낌이 들어요. CZ75는 그때 9mm 더블 컬럼인데도 이렇게 얇게 만들 수 있구나. 그리고 뭐 보기에 따라서는 여러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지는데, 뭐 워낙 비슷한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는 거냐. 그러니까 많이 나오니까요. PPQ랑 비교를 하시는데, 일단은 제가 PPQ를 잘 모릅니다. 저도 뭐 두어 번밖에 안 잡아봐 가지고 근데 제 느낌으로는 그때 잡았던 느낌과 이렇게 봤을 때는 HK45가 훨씬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459경 치고는 459경에 10발이라는 장탄수를 대용량 탄창을 끼는 것을 고려했을 때는 굉장히 편해요. 왜냐하면 제가 손이 작은 편이에요. 여러분들 눈이 방송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손이 굉장히 작은데 한 손에 쏙 들어와요. 더 작으면은 아예 이 저기 그립 이 엔드 부분을 바꿔줄 수가 있으니까요. 아무튼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가 좀 그냥 말 그대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핸드건 하나 쓸만한 거 구해야겠다 생각하신다면은 이 도쿄 마루에서 나온 HK45도 하나의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매력적인 총이라는 거, 그리고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신다면 슬라이드도 한번 나중에 한번 꼭 좀 한번 바꿔보시는 거. HK 제품은 뭘 선택해도 후회는 안 하실 겁니다. 물론 에어소프트건은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에어소프트건도 HK에서 나온 제품들을 충분히 쓰레기로 변환시켜주는 여러 형편없는 메이커들도 다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겠지만, 대체적으로 WA나 이런 도쿄마루이나 KSC 같은 정평이 나 있는 메이커에서 만들어주는 제품들이라면은 뭐 전혀 후회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은 정말 예뻐요, 여러분들. 저는 이 슬라이드가 정말 마음에 드네요. 저는 이 슬라이드 세팅된 것 때문에 두말 않고 들고 왔거든요. 뭐 신고 뭐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다 제가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합법적으로 국내에 안전검사를 받고 그리고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직접 구매한 건 아니고요. 제가 건샵에서 협조 요청을 드려가지고 협조를 구해가지고 제가 협찬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반납은 해야겠죠. 주중에 다시 반납 갖다 드리러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거고요. 여기에서 뭐 전문적으로 제가 뭐 분해를 하고 뭐 정비를 하고 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아까 그 느낌을 좀 보시라는 거, 그 격발했던 느낌이라든지 지금 현재 전체적인 프로포션, 특히 이 슬라이드 트리거 FE의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타이트하게 잘 맞고요. 작동성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래서 겨울에 플라슬라이드는 무리겠죠. 근데 가스율도 괜찮고요. 탄창 용량이 커서요. 가스도 뭐 다른 P226이나 베레타보다는 더 많이 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겨울에 블로우백 되는 건 좀 어떤 거든 간에 한겨울에 밖에서 쏠 수 있는 가스 블로우백 라이플이든 핸드건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거든요. 우리 사는 데 있어서 화학작용이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도쿄 마루이 제품은 뭐 시중에 건샵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뭐 30만원 초반대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슬라이드도 아마 그 비슷한 가격 아닌가 비슷한 가격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CO2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될 게, CO2는 어떠한 경우라도 여러분들 변명의 여지 없이 불법적인 파워 소스가 된다라는 거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CO2 파워 소스를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뭘 겨냥해서 쏘는 거는 오로지 타겟 대놓고만 쏘시고요. 그립 열선 같은 경우도 여러 일본이나 대만에서도 이거 오토바이 열선 그립이 있어요. 그거를 세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전선 주렁주렁 매달아 가지고는 배터리 달고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그러기 전에 이게 이 그립에다가 그립 열선을 이렇게 그 열선 그립을 다시 감아주는데, 탄창이 따뜻해지기보단 손이 뜨거워져 가지고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거.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 CO2도 0.2줄 이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법률을 찾아봐야 되는데, 가스 에어소프트건에 있어서 가스 성분도 사실 들어오는 데 있어서 가스 성분도 제한에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CO2 같은 경우는 공기총 파워 소스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경찰도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CO2 건 자체는 여러분들 CO2가 들어오는 거는 뭐 눈 가리고 아웅이라 뭐 아시다시피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CO2 맞으면 죽냐고요? 늙어 죽을 때까지 삐비탄 맞다 보면은 늙어 죽게 되면은 죽겠죠. 0.2줄 이하 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이거를 가지고 정상적인 에어소프트 건도 여러분들 모의총포로 경찰이 판단하면 모의총포가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파워소스와 외관이거든요. 근데 경찰은 우리가 뭐 이거 칼라파트가 있으니까 총포협회에서 안전검사해서 칼라파트도 있고 해서 모의총포 아니라고 판정받았습니다 해도 경찰이 당장 와가지고 이거 모의총포입니다 라고 경찰 해석을 내놓으면은 법원에선 경찰 손을 들어줘요. 그렇습니다. 그 CO2 일부 CO2 건들이 테스트를 받아가지고 오케이가 됐어요. 근데 그 CO2 건을 여러분, 근데 제가 하나 다시 말씀드리는 게 그 CO2 건을 다시 경찰서로 가져가서 한번 의뢰를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CO2라는 거는 여러분들 파워소스로서 우리가 갖고 노는 유희용 총기의 파워소스로는 부적절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당연히 호기심 많고 여러 사람들 일부 그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그 CO2 에어건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단언컨대 그 집안 폐가망신하기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그 일부 업체가 핸드건들을 CO2 핸드건들을 들여와서 팔아요. 뭐 싸게도 팔고 또 어떤 정신 나간 업체들은 뭐 CO2 해외에서 CO2건 100달러짜리를 한국에 뭐 7, 80만 원에 팔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실정에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 파워, 왜냐면 경찰에서는 CO2가 공기총 파워 소스를 갖다가 쓰네. 니네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를 총포협회에서 안전검사를 맡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 그대로 이거 쇠구슬 넣고 쏘면 흉기가 된다. 모의 총포다라고 경찰이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은 우리는 뭐 도망갈 구멍이 없어요. 이런 에어건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가스건용 파워 소스를 쓰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변명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자기를 변호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변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도 에어건용 이런 유의용 에어건용 가스 얘네들 뭐 해봤자 얘 5kg 6kg밖에 안 되니까요. 압력이. 근데 그리고 파워가스 최대 해봤자 이것도 최대 해봤자 6kg에서 8kg 사이밖에 안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압력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가스들 들어오는데도 이거는 국산 가스긴 하지만 이런 해외에서 이런 가스들 들어오는데도 성분검사표 다 제출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게 파워소스가 CO2다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물론 안전검사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CO2를 파워소스로 해서 안전검사를 받았는지도 의문이고 뭐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받았는지. 그런데 그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 그 CO2 가스 핸드건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의 올가미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 제 생각이거든요. 물론 제 생각이 100% 옳다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그렇죠. CO2가 무조건 불법이란 판례는 없어요. 그런데 불법으로 몰아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경찰 측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거든요. 속된 말로 CO2건에다가 진짜 방송용 화면 만든다고 CO2건에다가 쇠구슬 넣고 빵빵 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런 빌미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충분히 현재 있는 가스로 합법적인 가스로 즐기는 게 여러분들 좋지 않겠냐라는 거죠. 참고로 외국에서 CO2건 같은 경우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미국에서는 CO2건으로는 CO2건 BB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방송 초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산탄총알 조그만 알갱이 17mm 짜리 2mm 179경짜리 쇠구슬을 넣는 CO2 BB건들이 있어요. 이거는 왕구라기보다는 그 준공기총 취급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CO2 핸드건에 대한 유혹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CO2 핸드건은 쓰지 마세요. 일단 내구성도 기존에 우리가 왕구로 나온 일반적인 가스로 나온 당연히 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CO2 자체가 외국에서 사서 외국에서 쓰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될 소지가 너무나 높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 소지가 높아져 가지고 점점
일반적인 CO2를 사용 안 하는 일반적인 유저들의 설 자리도 점점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BB건이라고 베어링 놓고 쏘는 CO2 비비탄 CO2도 있고, 일반적인 요즘에 그 대만에서 만들어내는 찍어내는 CO2 캡슐 넣어가지고 쓰는 BB건들도 있고 있어요. 그런 거는 합법적으로 외국에서 즐기면 상관이 안 하죠. 외국에서는 상관이 안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 속된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CO2건 자체는 결국 우리들한테 부메랑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멀리 내다봤을 때는 CO2건은 정상적인 게이머나 콜렉터들의 목을 조를 수 있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너무 막 열띠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대로 제가 답변들을 많이 못 해드렸는데, 일단은 그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에어건들은 전부 다 합법적으로 국내에 총포협회 안전검사를 득하고 해서 모의총포가 아니라는 검사서를 받고, 또 KC 인증을 정상적으로 받아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라는 거, 꼭 좀 명심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그렇게 해서 이렇게 450 HK45를 좀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450경 좋아하시면서 뭐 콜트는 당연히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테니까, 다 450경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훌륭한 선택이 되지 않겠냐. 다른 총은 또 제가 다음번 방송 때 기회가 되면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창에 여러분들 가스 이제 많이들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탄창에 가스가 잘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는 항상 요령이라는 게 있는데, 항상 노말가스 위주로 항상 쓰시고요. 노말가스 위주로 쓰시고, 노말가스를 한 7-80% 채워주시고, 날씨가 추운 날이다 그러면은 살짝 파워가스는 한 1초에서 2초 정도만 이렇게 푹 해서 해주시면, 예, 고맙습니다. 여기서 또 쏴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넣어주시면은 가스를 넣는데 문제가 안 되는데, 파워가스 위주로만 넣으면은 잘 안 들어가요. 그리고 완전히 채워지지도 않고요. 프로판 가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프로판 가스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총을 진짜 좋아하신다면은 프로판 가스는 사용은 가급적 자제해 주십시오. 프로판에는 여러분들 이 총기용 가스에는 윤활유가 들어가 있어요. 회사에서 넣을 때 총기용 윤활유를 좀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프로판 가스는 그게 없어요. 즉 윤활유가 없기 때문에 탄창 밸브 오링이나 탄창 이 가스 루트라든지, 아니면은 총 내부에 있는 피스톤 오링, 이런 고무 제품들이 프로판 가스에는 점점 경화되는 성질이 있어요. 왜냐, 윤활유가 보호를 못 해주니까, 섞이질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프로판 가스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해 주십시오. 뭐 그렇게까지 뭐 프로판 어댑터 윤활유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사용을 하신다면은 뭐 제가 어떻게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만약에 본인이 판단해서 쓰신다면 상관은 없는데, 왜냐하면 프로판 가스 자체도 외국 애들이 많이 써요. 큰 문제 없이 많이 쓰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프로판 가스만 노상 쓰시게 되면은 총에 항상 트러블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쓰실 때는 가급적이면은 정상적인 가스 사용하시고요. 그게 좀 오래 쓸 수 있는, 장수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 되지 않겠나. 프로판 가스가 한때 유행을 했었어요. 프로판 가스를 저도 사용해 본 경험이 있고, 그런데 결국 총이 조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쓰셔야지. 여러분들 이렇게 막 30만원 넘게, 20만원 30만원 넘게 좋은 총 샀는데 가스 뭐 만원짜리 좀 아끼려고 하시다가, 프로판도 요즘엔 좀 비싸졌더라고요. 콜맨에서 나온 콜맨에서 나온 1파운드 2파운드짜리 통 가격도 뭐 굉장히 또 오른 상태고, 그러면은 그냥 노말 가스나 일반적으로 시중에 파는 에어소프트 건용 전용 가스 쓰시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제가 문제를 좀 드리다가 아까 여러 가지 얘기 때문에, 열띤 말씀 때문에 제가 못 드렸었는데, 문제를 다시 돌발 퀴즈를 한번 다시 한번 내보낼까 합니다. 돌발 퀴즈 여러분들 긴장해 주시고요. 돌발 퀴즈 제가 두 문제를 냈고, 그 중에 제일 먼저 맞힌 분은 두 분이 계세요. 이제 승자를 좀 가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돌발 퀴즈 문제를 내려고 합니다. 자, 제가 돌발 퀴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좀 아시는 분들이 맞히셔야 되는데, 그 미군에서 사용하는 제시권총이었던 콜트 459경. 콜트 459경은 콜트 459경 권총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콜트 1911이 있고요. 두 번째로 버전업해서 나온 콜트 1911A1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 종류의 약간의 마이너 체인지가 됐는데요. 마이너 체인지 된 부분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마이너 체인지 된 거 두 가지만 빨리 말씀해 주신 분 맞춘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콜트 1911 노말과 콜트 1911 A1 버전과 달라진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예, 우리 가늠자가 바뀌었었나? 가늠자는 오리지널보다는 좀 커졌으니까, 그렇죠. 가늠자하고 세이프티 그립, 예,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솔5122님. 이거 세 문제 냈는데 세 분이 나오시면 이거 이 중에 승자를 가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외에도 방아쇠, 가장 쉬운 게 방아쇠, 그리고 뒤에 또 메인 스프링 하우징도 바뀌었고요. 뭐 여러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햄머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뭐 프레임도 약간 전체적인 모양 조금 틀려졌습니다. 아무튼 뭐 좀 300g씩 나눠가지고요. 그거는 좀 그렇고요. 제가 마지막 문제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은 AMSJ017님이랑 그 쿨리코 V님이랑 쿨리코프님이랑 그 솔5122님,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맞추시는 걸로, 다른 분들께는 기회를 안 드리고요. 세 분만 정답을 먼저,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정답 맞추시는 분이 맞추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룰은 이제 마지막 문제를 그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1시간 18분이나 지났네요. 마지막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HK45 459경 탄이 들어갑니다. 탄창에 총 몇 발이 들어갈까요? 세 분 중에 한 분 먼저 맞추시는 분이 이기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탄창에 몇 발이 들어가는지.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탄창이에요. 탄창. 딱 탄창에만 들어가는 탄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정답자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세 분 중에 한 분만 말씀해 주세요. 세 분 중에 아까 AMSJ017님이랑 쿨리코프님이랑 솔5122님 실총에 459경 몇 발 들어가는지, 탄창에 몇 발 들어가는지, 약실 빼고요. 정답을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맞추셔야 되는데, 이게 다른 분이 맞추셨어요. 원래 이 HK45는 10발 들어갑니다. 10발 해커님께서 맞추셨는데 딴 분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다시 문제를 또 내야 되겠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총도 가볍다고 말씀드리면서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HK45의 실총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세 분 중에 한 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AMS017님, 쿨리코프님, 소울5122님, 750g 땡, 실총입니다. 인터넷 강의. 그람으로 아까 제가 온스로 말씀 안 드렸고요. 아, 실총 이거 몇 g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맞추신 분이 아직 안 계십니다. 아까 실총 이거 몇 g입니다라고 말씀, 아시는 분 계시구나. 세 분 중에, 예, 쿨리코프님 정답입니다. 880g 정답이고요. 쿨리코프님 오늘 최종적으로 우승하신 걸로 하고 제가 쿨리코프님께 그 삐비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쿨리코프님 저한테 쪽지로, 이 아프리카 방송 쪽지로 저한테 좀 받으시는 주소 하나만 보내주십시오. 제가 완전히 본의 아니게 강의가 돼버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시간이 1시간 21분이나 지났네요. 후딱 갔는데 오늘도 역시 제가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뭐 대본도 없고 콘티도 없고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수다 떤 기억밖에 없는데 재미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오늘은 최종적으로 459경 HK 459경 여러분들께 선보였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미 육군 제시권총이 459경 채택된 배경, 그리고 어떤 제시권총들이 채택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뭐 CO2 파워 소스에 대해서도 좀 토론을 했는데 그런 것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무조건 정확하고 무조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놀면 되나요? 다래가님 아까 절실하게 질문하는데, 이런 에어소프트건 같은 경우는 그냥 본인 만족이에요. 집에서 타겟 그물이 있어요. 뚫리지 않는 타겟, 종이 타겟을 붙여놓고 거기다 대고 이렇게 빵빵빵 쏴주시면 되는 거고요. 예, 어떤 거 질문하셨죠? 반페르시님? 죄송합니다. 에어소프트건 취재한 거는, 건샵 취재한 거는 제가 내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반페르시님 어떤 거 질문 올리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뭐 정신없이 아까 방송 진행하다 보면 질문을 좀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죄송한데 질문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질문하셨어요? 반페르시님? 그러면 어떤 거를, 저희는 주제가 지금 한정돼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고요. 다른 거면은 저희 오늘 방송하는 주제랑 다르다면은 그냥 그거는 제가 질문을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건과 상관없으면은 뭐 제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간단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제가 또 아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 뭐 의견과 제안과 뭐 질문과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루이 플라스틱 슬라이드에 해피트리거 메탈 슬라이드를 올리면, 예, 세븐스님. 일단은 모든 에어소프트건은 노말을 쓸 때가 가장, 이론적으로는 가장 오래 쓰고 작동성 밸런스가 가장 좋습니다. 근데 메탈 슬라이드를 올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고난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탈 슬라이드가 가장 좋은 메탈 슬라이드는 바로 이렇게 듀랄루미늄이나, 지금 이거는 알루미늄 CNC 가공인데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주면서 최대한 강도를 확보하면서 무게는 기존의 ABS 무게보다는 좀 많이 차이 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작동성을 최대한 확보시키는 게 가장 좋은 메탈 슬라이드라고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가 마루이 같은 경우는 여러 플라스틱 슬라이드 핸드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메이커의 메탈 슬라이드를 붙여가지고 쓰시는데, 경험적으로는 뭐 메탈 슬라이드가 각각의 메이커마다 장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실린더 용적이 얼마나 받쳐주느냐,
뜨겁게 물에다가 중탕에서 사각하면 좋나요? 그러면은 너무 급격하게 팽창되기 때문에 마루이 핸드건 같은 경우는 햄머가 제대로 가스 밸브를 때려주지 못하고 딱딱 띡띡거리기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따뜻한 곳에서 쓰는 게 가스 핸드건은 좋고요. 아까 우리 그 세븐스님의 질문하신 것처럼 세팅하기 나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예를 들어서 무겁기만 하고 슬라이드가 중국산 일부 제품들 무겁기만 하고 작동성 안 좋은 것들, 파워가스 써야 겨우 슬라이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결코 좋은 슬라이드가 못 되는 거죠. 작동성이 떨어지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잘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트리거 해피도 대표적인 회사가 되겠고, 캘리버라든지 뭐 슈터스, 옛날 슈터스 제품들이 또 예술적인 제품들이 많았어요. 얇으면서 강도도 짱짱하면서도 가벼웠기 때문에 작동성이 최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이커 봐가면서 좋은 제품들, 좀 더 가격이 좀 올라가긴 하겠지만 메이크업 봐가면서 좋은 제품 고르시라고 밖에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당연히 슬라이드가 무거워지니까 가는 것도 파워 분출량이라든 이런 것들도 조금씩은 달라져야겠죠. 노말 파워를 얼마만큼 쓰느냐, 아니면 노말 가스를 파워가스 얼마만큼 쓰느냐, 이런 걸로 조율을 해주는 게 제일 좋고요. 제 개인적인 지로는 리턴 스프링이라든지, 뭐 당연히 슬라이드 바꿀 때 리턴 스프링도 텐션 맞춰서 바꿔주는 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 밸브를 많이 바꾸시더라고요. 밸브를 바꾸시는데 가급적이면은 밸브는 바꾸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밸브 바꾸시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말 가스랑 파워 가스랑 적절하게 믹싱해 가지고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밸브를 세게 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다시 또 거기에는 햄머가 바뀌어야 되겠고, 강화 햄머 스프링도 들어가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또 걔네들을 원활하게 작동시켜주는 트리거나 시어도 강화로 바꿔줘야 되겠고, 이게 이제 에스컬레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적절하게 노말 탄창으로, 노말 햄머와 노말 탄창으로 즐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무엇이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라이드를 잘 만들어서 무게는 절감시키고, 물론 기존 ABS 무게보다는 좀 나가겠지만 최대한 메탈 슬라이드로서의 무게는 절감시키면서 어느 정도 강도를 확보시키고 리얼리티도 잡아주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리거 해피 같은 경우는 솔직히 노말 가스로도 원활하게 작동이 돼요. 굉장히 잘 만든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 만든 슬라이드를 쓰셔가지고 크게 고민 없이 리턴 스프링 정도만 바꿔서 노말 파워와 파워 가스 살짝 더 섞어서 적절하게 즐기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가급적 밸브나 햄머 스프링, 트리거는 만지지 마시고요. 아웃바렐은 보통 슬라이드 회사가 아웃바렐이랑 같이 컨비네이션으로 보통 만들어요. 트리거 해피도 아웃바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빡빡한 거는 계속 손으로, 옛날엔 그래서 메탈 핸드건 같은 경우는 계속 손으로 계속 손으로 작동시켜서 길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탈 핸드건은, 메탈 슬라이드, 메탈 핸드건 세팅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핸드건 좋아하시는 분들의 어떤 종착역 아닌가. 근데 그분들도 결국은 다시 또 노말로 가시더라고요. 큰 고민 없이 그냥 쓰게 노말로 또 오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실총도 폴리머 하부기 때문에 슬라이드만 갈아주면 되거든, 글록처럼.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겠느냐, 리얼하면서도. 처음부터 메탈로 나오는 핸드건들은 뭐 세팅이 잘 된 거라면 뭐 상관없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걔네들은 거의 처음부터 메탈 가스로 나오는 놈들 중에 노말 가스로 원활하게 작동되는 놈은 제가 피부적으로 느낀 건 WE 회사에서 나온 제품 정도? 그리고 뭐 KSC 같은 경우는 뭐 시스템 7 KW에서 메탈화 시켜가지고 만드는데, 그런 애들은 뭐 잘 쓰고 있고요. KJW도 뭐 무난하게 쓴다고 하는데, KJW는 재질이 대신 좀 회의감이 좀 약간 들어가지고 오래 못 쓴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시청률이 셋째 날 최고 피크를 치고
넷째 날, 다섯째 날은 거의 비슷한 수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향 평준화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 또 내일 아침에 통계가 나오니까 내일 아침에 한번 봐야겠죠. 그리고 다래기님, 제가 뭐 너무 좀 제가 일일이 답변을 못 드려가지고 아마 초보이신 것 같고 이쪽 문외한 분이신 것 같은데, 그 전혀 모르시는 분 같은데, 제가 그 나중에 더 질문 사항이 있으면 제 그 초롱방송 그 게시판 이용해서 질문 주시면은 제가 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얼마나 오래 쓰면은, 그래서 WE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그냥 아연압금 주물로 만든 시절이 있었죠. 하이카파 시리즈 이런 것들은 나중에는 내구성이 떨어지니까 유격이 발생돼서 덜그럭덜그럭 거리고 막 슬라이드 날아가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어느 정도 아연으로 찍어 가지고는 다시 그걸 또 이렇게 재가공해 가지고 샤프하게 잘 만들어서 유격 많지 않고요. 그래서 핸드건마다, 메탈 핸드건마다 요즘엔 기술이 좋아져서 큰 후가공 없이도 잘 세팅되는 놈들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한 10년 전만 해도 뭐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슈터스에서 나온 거나 뭐 쉐리프 거는 정말 악명 높았어요. 거의 그 전동 공구 갖고 다 갈아내고 막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정말 고행길이었어요. 그런 것들에 비하면 요즘에 뭐 나온 프라임 제품이라든지 엠빌 제품 뭐 이런 건 정말 노바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그냥 손쉽게 세팅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뭐 정신없이 제가 수다 떨다 보니까 또 1시간 반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선물 받으실 분도 이제 확정이 됐고, 어딨죠? 선물 받으실 분이 아까 쿨리코프님이셨죠? 쿨리코프님은 그 저한테 쪽지로 성함이랑 연락처랑 주소 보내주시면 제가 내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삐비타는 그 잘 사용하시고요. 뭐 나쁘지 않다고 하니까 건샵에서 무난하게 잘 쓸 수 있는, 어디에나 뭐 크게 트러블 없이 쓸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예, 그거는 뭐 나중에 한번 제가 우리 그 수월 512님 링크는 제가 나중에 한번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크랩 해놨으니까요. 예, 오늘도 이렇게 정신없이 첫날 월요일 첫 방송이 정신없이 지나갔고요. 제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정신없어요. 무슨 말씀 드렸는지도 잘 기억도 안 나고 되게 재미없는 수다만 떨었던 것 같아서 죄송한데 잘 봐주시고요. 내일 저녁에는 생방송은 없는데 아마 내일 저녁에는 녹화방송분이 기습적으로 8시부터 10시 사이에 올라갈 겁니다. 녹화방송 올라갈 때도 채팅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채팅은 참여할 수 있으니까 제가 먼저 기습적으로 예고 광고 한번 때리고 녹화방송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건샵 어떤 제품들이 나오는지 한번 건샵 녹화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모레 저는 생방송으로는 수요일날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10시에도 여러분들 뭐 보내드릴 수 있는 선물, 챙길 수 있는 선물 있으면 제가 챙겨가지고 그때도 돌발 퀴즈 좀 내고요. 오늘처럼 어설프게 안하고 좀 준비해가지고, 오늘은 제가 방송 5분 전에 집에 지금 퇴근해가지고 막 우왕좌왕 했는데요. 그 점은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저희가 권리를 한다면은 저희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왜냐면은 저 이거 사는데 세금 낼 거 내고 다 냈어요. 그래가지고 떳떳하게 우리가 즐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즐겨야 된다라는 거.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즐겨야 된다라는 거 꼭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법이, 현재 모의총포법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현재는 뭐 억울하고 서운하고 뭐 아쉽고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속하는 기관에 어떤 빌미를 제공하면 안 돼요. 우리가 더 이상은, 물론 법 개정은 법 개정대로 파워 어떤 탄속 현실화는 계속해서 우리가 주장하고 운동을 해야 되지만, 법 개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일단은 불법 위법 행위라는 건 명확하거든요.
노말 파워래도 0.2줄 이상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켜줄 건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CO2도 안전검사 받아서 총포협회 검사 받아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인정을 해요. 뭐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인정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이 얼마든지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요. CO2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경찰이 봤을 때는 코드순 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공기권총이네, CO2 쓰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현행법상 공기총 파워소스로 고압 압축 공기와 CO2가 있거든요. 명시가 돼 있고,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파워소스로 쓰는데 변명의 여지가 없어지거든요. 단속을 당하게 되면 변명의 여지가 없어지거든요. 그 빌미를 제공하지 말자라는 거고, CO2 자체가 우리가 에어건으로 안전하게 놀기에는 부적절한 파워소스라고 판단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즐기고 CO2건 전용으로 나온 핸드건이 있는데 그걸 반드시 즐겨야겠다, 그건 즐기시는 건 상관없는데 문제가 안 되게 즐기시라는 거죠. 문제가 안 되게 즐기시라는 거죠. 아유, 감사합니다. 실총 리볼버 사격하는 거 저 2006년도인가 7년도에 찍은 건데, 그때랑 많이 늙었죠. 그때는 좀 많이 나름 젊어 보였는데 그때 정말 즐거웠던 시절 같아요. 그때도 막 경찰들이랑 리볼버 사격하면서 누가 더 잘 맞췄네, 네가 잘 맞췄네, 내가 잘 맞췄네, 투턱거리기도 하고 밥값 내기도 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포스가 가끔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 경찰 아니시냐고. 근데 그거 그 출입증이에요. 출입기자 그 신분 출입기자 출입증이 있어요. 그거 들고 사격을 했더니 경찰인 줄 아셨다고. 알파치노요? 알파치노는 알파치노가 저 죽이러 옵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그때 과장급들이랑 놀았으니까요. 경무과장이라든지 뭐 생활안전과장님들이라든지 뭐 서장님이랑도 가끔 농담 따먹기 하면서 커피 마시고. 가장 기억 남는 게, 저는 그 군대 갔을 때 93년도에 군대 갔거든요. 군대 갔을 때 대대장이랑 뭐 면담하고 할 때 대대장이 저희가 이제 권총 좋아하고 이런 거를 이제 소문을 들어가지고, 너 권총 좋아한다며? 그러면서 자기 권총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대장 앞에서 그때 459경 권총 459경 권총을 대대장 앞에서 즉석으로 분해해가지고 막 정비해드린 기억이 나요. 그것도 재미난 즐거운 추억이었죠. 그리고 옛날 얘기를, 좀 재미난 옛날 얘기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말씀 못 드렸었고, 내일 모레 방송 때는 옛날에 20년 전 게임 뜰 때 재밌었던 에피소드들, 그런 것들 좀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 뭐 그 북두신권인가요? 거기 이렇게 북두칠성 이렇게 표시 있죠. 그 우리 게임 뜰 때 이렇게 북두신 저 북두의권이죠. 북두칠성 이거 빠바바바박 맞은 친구도 있어가지고, 그때 여름에 얇은 반팔 면티 하나 입고 했을 때 그 그 그때 가스건이었죠. 가스 기관단총에 빠바바박 근거리에서 맞아가지고 북두의권 그 북두칠성이 새겨진 친구도 있었고, 뭐 많이 있습니다. 뭐 저도 뭐 여러 개 있었고요. 저도 다행히 저는 크게 다친 적은 없어요. 뭐 빵꾸가 나거나 뭐 극악파워 시대에도 뭐 살아남았으니까 큰 상처 없이. 정말 20년 25년 전에는 정말 극악파워 시대가 잠깐 있었어 가지고, 그때는 막 우리 파워를 규정을 지킵시다, 뭐 300피트 미만으로만 씁시다, 맨날 그거 부르짖었어요. 그래도 말썽꾸러기들은 자기 파워 쓴다고 파워 올리고 파워 중량탄 쓰고 그랬어요. 25년 전에는. 그래가지고 막 걔네들 막 혼내준다고 막 저는 JC 가스라이플에 가스통 매달고 레귤레이터 막 올려가지고 걔네들만 잡으러 다니기도 하고, 진짜 미친 짓인데 25년 전엔 그런 때도 있었고요. 뭐 아무튼 정말 어떤 정신으로 게임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와서 보면 부질없기도 하고. 근데 재미난 추억으로 남아요. 큰 사고 없이. 아니요, 스핀 못합니다. 저는 잘 못합니다. 옛날에 관심은 많이 가졌는데 잘 못합니다. 리볼버는 좋아해요. 근데 스핀은 잘 못합니다. 그 스핀 하시는 분들은 저기 FTK 쪽에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하시는 거 보면 예술이더라고요. 한국에도 그런 거 좋아하셔가지고. 저는 잘 못해요. 좋아하긴 합니다. 옛날 그래서 다나카 리볼버들 많이 갖다 모으기도 하고 했는데, 그것도 한때 얘기고요.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점점 이거 시간 벌써 1시간 39분 지났고요. 방송을 제가 좀 늦게 했죠. 그래가지고 뭐 그렇긴 한데, 리밋
또 뭐 다른 질문들 있으세요? 이게 점점 방송이 늘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아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좀 명심하셔야 될 게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구매 기준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세우세요. 해외 구매 기준을. 그래서 아 나는 뭐 내가 쓸 거고 에어소프트건 필요하고 내가 쓸 거고 국내에선 안 팔거나 너무 비싸. 해외 구매해서 쓰시면 돼요. 해외 구매해서 쓰시면 되고 만약에 이거 에어건은 좀 찝찝하다. 그냥 에어건은 제값 주고 사고 건샵에서 사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또 건샵에 의뢰도 하고 서비스도 받고 건샵에서 에어건은 사되 현금 들고 가서 사시면 뭐 좀 깎아주지 않겠습니까? 건샵에서 사되 뭐 예비 탄창이나 옵션 파트들 문제 안 되는 것들 해외 구매하세요. 뭐 그런 요령도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 나는 필요 없다. 나는 뭐 조금이라도 싸면 해외 구매하겠다. 그럼 해외 구매하시면 됩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온 건데 누가 뭐래요.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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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처분하시는 거는 신중하게 여러분들 늙어 죽을 때까지 간직하세요. 이거는 제가 뭔가 이렇게 나중에 또 어디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들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계속 높아시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그 중고 시장은 뭐 아시다시피 뭐 항상 사법기관에서 뭐 24시간 모니터링 하시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고요. 항상 모든 것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주의하시고 항상 합법적인 테두 내에서만 즐기시면 문제 안 됩니다. 탄창 국내랑 해외 차이가 너무 나면 그냥 주문하세요. 탄창이야 뭐 문제될 거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외부 프레임이나 슬라이드 혹은 뭐 이런 뭐 메탈 바디 뭐 이런 거는 가끔 뭐 복불복으로 뭐 모의총포협회로 들렸다가 가는 경우가 검사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는데 뭐 그렇게 해도 검사비 뭐 3만 몇천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업체에서 검사 받는 거는 30만 원 돈이 넘어가요. 근데 개인이 하는 거야 안전 검사 받는 거 뭐 3만 몇천 원인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하세요. 메탈 바디는 조금 신경 쓰시고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탄창이나 기타 옵션 파트들은 문제 안 되니까 그냥 하시는 거 뭐 능력이 되시면 사서 쓰시면 되죠. 공동구매는 뭐 공동구매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다만 제품이 동일 제품이 많아지는 경우라면은 조금 세관이 문제를 삼을 때도 있어요. 가끔. 그거는 뭐 복불복이니까 동일 제품이 여러 개가 되는 경우. 그건 왜냐면 이제 업체가 제대로 신고 안 하고 언더밸류로 들어온다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식으로 인보이스 안 하고 언더밸류로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세관에서 그렇죠. 150불 이상 되면은 그렇죠. 세금이 더 붙을 경우도 있죠. 근데 150불 이상 그렇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언더밸류는 하지 마세요. 언더밸류란 뭐냐면은 원래 저기 뭐 에어건 100달러짜리인데 샤바샤바 해가지고는 야 이거 언더밸류로 뭐 50달러에 산 걸로 해줘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 세관이 모를 것 같죠? 처음엔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죠. 그냥 넘어가고 그게 쌓이면은 세관도 알아요. 알고 세관이 요즘 대한민국 세관 얼마나 똑똑한데요. 속된 말로 RC나 이런 취미생활 자전거 부품 그리고 이런 에어소프트건 부품 이제는 세관원들이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다 있어서 아 이거 어느 회사 어느 제품이 어느 부품이네 라고 꿰 정도로 다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대충 가격들 아는데 그거 추적해 보면은 분명히 있는데 제품 번호랑 분명인데 인터넷 때려보면 답이 나오는데 언더밸류 했는지 안 했는지 알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문제가 돼가지고 그 사이트마다 막 한국 배송 안 해줍니다 막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더밸류는 가급적 하지 마세요. 그게 이제 오랫동안 정상적인 해외 구매하는 장수의 지름길입니다. 언더밸류 많이 하시게 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요. 그거는 분명합니다. 제가 주변에서 본 것도 많고 하니까요. 자전거는 제가 제 관심사가 아니라서 잘 몰라요. 자전거는 잘 모르고 나중에 RC 비행기라든지 모터사이클은 제가 좀 타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방송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최장 방송이네요. 1시간 44분인데 여러분들 지루해 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이제 방송 마치고요. 내일은 녹화 방송으로 그리고 내일 모레 수요일날 오후 저녁 10시에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입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저 피드백이 좀 많아야 저도 힘이 나고 건샵에도 좀 큰 소리 칠 수 있으니까 꼭 좀
이렇게 후기라든지 다양하게 의견도 좀 제시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이제 초롱방송의 초롱이 아빠 제 5회차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